자, 지금부터 녹화하고 있고 요 기능은 녹화된 거를 다시 업로드해서 코딩 부분은 사실 한번 쓱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이 좀 보면서 다시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실습할 때 내가 한 거를 스텝 바이 따라가지 말도록, 스텝 바이 스텝 따라가지 말도록. 여러분 내비게이션 보고 길 찾아가면 기억 하나도 안 나죠. 마찬가지야. 지도를 보고 생각해보고 길을 가서 틀렸으면 다시 가더라도 처음 여러분 프로그래밍 할 때 가장 안 좋은 게 스텝 바이 스텝 배우면 목표까지 잘 가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잘 이해를 못해. 자꾸 틀려야 돼. 그래서 내 동영상을 어느 정도 보고 수업을 듣고 내가 해야 될 절차 정도는 손으로 적어놔도 돼요. 순서로.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찾아 쓰는 게 좋다. 그 훈련을 조금만 하면 금방 익숙해져요. 자, 지난 시간에 이동통신 고객이 이탈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탈하는 이유는 한국의 특수성, 경제적 특수성, 경제 한계에서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종속 변수, 아웃풋 베리어블이 1000이었어요. 그죠? 이탈한다 여부.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형식으로 줬으니까 라이브러리도 불고 그 다음에 저거를 이런 어떤 데이터 프레임, 그러니까 저거를 꼭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해서 약자를 DF로 안 적어도 돼요.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걸로 쓰면 되겠어.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넣고 헤드 함수를 이용했더니 헤드 함수는 5개의 행을 보여주죠. 헤드 함수는. 그래서 변수가 보니까 커스터머 아이디, 젠더, 그 다음에 시니어 시티즌 뭐 등등 해서 쭉 가서 마지막에 1000 여부. 1이라는 건 뭐예요? 김선욱은 1000이 1이라는 건? 이탈했다는 거. 저거를 yes, no라고 절대 안 적어. 왜냐면 그런 걸 코딩이라고 그러는데 1, 0으로 표현하는 게 좋아.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여기 paperless billing, 그러니까 뭐 전자 청구서 또는 뭐 이 청구서를 받는 사람들이죠. 이럴 때 yes, yes, no, yes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좋겠어, 김선옥은? 1이랑 0으로 1이라고 바꾸면 0. 저런 경우는 1이라고 0보단 0도 맞는데 저런 경우를 우리가 그 더미 변수라고 해요. 더미 변수. 그래서 요 얘기는 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 그러면 대학생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학년이란 변수를 만들어서 1, 2, 3, 4 이렇게 넣어놨어. 이걸 그대로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컴퓨터가 저 1, 2, 3, 4를 뭘로 인식할 것 같아, 선옥은? 그건 잘 모르겠어. 그냥 이 숫자로 인식해서 2하고 3을 막 더해버리고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저 2학년입니다. 저 3학년입니다. 그래 그럼 우리 더해서 5학년이네요. 그런 아재개그 안 하지.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이거를 상징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은 그걸 인지하지만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게 또 뭐냐면 성별이에요. 성별. 성별에 또 뭐가 있어요? 남, 또 여. 이런 성별.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명목형 범수라고 그래요. 명목형 범수. 좀 쉽게 얘기하면 범주형. 그렇죠? 또는 카테고리칼.
근데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노미널 배리업이라고 그래요. 노미널. 우리 월드컵 경제 축구 나갈 때 ROK는 뭐예요? ROK가 뭘 의미해? 우리나라 의미하는 그 거지. 이 상징으로 지금 선호군은 이해하잖아. 저거를 그냥 문자열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예. US는 미국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상징, 명목형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런 변수들은 여기서처럼 이렇게 month to month 또 이렇게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성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성별 같은 경우는 명목형이니까 성별하면 남자, 그 다음에 여 이렇게 있으면, 어떤 사람이 남자면 여기다가 1, 여성이면 뭐가 되겠어요? 0. 또 이분이 여성이야. 그러면 1.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더미 처리한다고 그래. 더미. 응? 네. 그러니까 코드를 이렇게 더미화 해줘야 돼. 더미화. 더미 처리를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또 코딩이라고 그래요. 코딩. 코딩이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가 알아듣게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다 코딩이야. 그러니까 이런 원래 데이터도 이렇게 바꾸는 것도 코딩.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도 코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도 코딩. 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뭔가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드를 넣고 있잖아. 코드. 응? 어떤 정형화된 규칙으로 만든 거. 성문법을 코드 오브 로우라고 그러거든. 법을 어떻게 됐어요? 우리 과거에는 말해서 할아버지가 얘기하던 그 법이 아니고 인간이 어떤 글로 적을 수도 있고, 어떤 뭐 과거에는 우리가 이집트 같은 상형 문자 같은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코드로 적을 때 우리가 성문법을 그러니까 법을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알 수 있게 적은 거를 우리가 코드 오브 로우라고 하는 것처럼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만드는 걸 코드라고 해요. 그런데 성별이라든지 또는 여기 대학생 학년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경우를 고 내가 한번 재미있는 예제를 줘볼게요. 자, 1학년 한 명 있고 2학년 한 명 있고 3학년 한 명 있고 4학년 한 명씩 있어요. 0. 이거 여기다 그리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해볼게요. 좀 쉽게 할게. 자, 그래서 2학년은 두 번째가 그죠? 그 다음에 3학년은 0,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돼야겠죠. 그래서 3학년은 이렇게 더미를 처리하는데, 그 다음에 4학년 자, 4학년은 여기를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0이 있어야지. 자, 이렇게 처리하면 잘 된 것 같은데 여기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더미 처리할 때 김선옥은 어떤 문제점이 있지? 네 가지를 다 구분하지만 한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 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봐. 이게 아주 더미 처리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그리고 내가 공유 화면 모니터 위치를 잠깐 바꿀게요. 크게 나오는 건 좋은데 모니터를 옆으로 했더니 고개가 내가 너무 아파서 옆으로 틀고 하니까 이러니까 내가 좀 편안하네요. 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요 열은 없어도 되는 열이야. 봐요. 100이라고 돼 있으면 이건 몇 학년이겠어요? 1학년, 01 여기 잘못 썼네. 010은 2학년, 001은 3학년입니다. 000은 그럼 4학년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즉 방금 김선호 군이 유추했지. 이 000 갖고 이게 1일 거라는 걸. 예. 이런 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다중공선성이라고 해. 그래서 다중공선성 때문에 멀타이 코닐리어티라는데 즉 어떤 나머지 변수 갖고 어떤 변수를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거를 어떤 예측하는 모델에 같은 인풋을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이유로 더미 처리할 때는 우리가 n-1개로 하면 된다. 남녀는 남 또는 여 두 개를 나타내니까 변수가 몇 개 있으면 돼? 1개가 있습니다. 그렇지. 학년은 대학교 학년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4개가 있으니까 더미 변수는 몇 개가 있으면 돼? 3개가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이런 데이터 처리는 항상 최소한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미 처리할 때 무조건 기계적으로 n분의 1이라고 외우는데 그 이유는 이 방금처럼 나머지 변수로 설명이 이미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즉 뭐 다중 공선성의 이유 때문에 회귀 분석에서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n-1개를 얘기하는. 그럼 다시 코드로 들어와서 나중에 이런 것들은 더미로 처리해줘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미로 처리를 해주는 게 좋다. 컴퓨터한테 인식시킬 때. 안 그러면 이거를 빠르게 인식시켜서 되게 계산량이 복잡해져요.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코드를 여기 PPT에 있는 걸 따라가겠어요. 그럼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렇게 검토를 쭉 했어. 또 여러분은 헤드 함수도 말고 인포메이션 함수도 전에 배웠고 또 디스크라이브 함수 같은 걸로 봤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데이터 탐색이 중요한 거야.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데이터를 우리가 음미한다 그럴까? 그걸 봐야겠어.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러분 쿼타일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겠어요. 쿼타일. 데이터를 분석할 때 4분위 수 그걸 우리가 그래서 1/4분위 수, 2/4분위 수, 3/4분위 수, 4/4분위 수. 즉 여기서 김선호군 3/4분위 third quarter, third quartile. 이뭐 전체 아래서부터 몇 퍼센트까지 해당되는 거야? 75% 그렇지. 맞습니다. 그냥 우리 간단하게 우리가 인간이 십진법을 쓰기 때문에 0, 100,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가운데는 50. 그 다음에 50을 또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25. 하프, 그 다음에 쿼타일. 그죠?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이 쿼타일을 자주 보는 게 우리가 이 숫자가 있으면 이걸 한 어느 정도 4등분해서 보면 파악하기 쉬운 거예요. 75%는 굉장히 상위권이죠. 네. 또 25%는 하위권. 그 다음에 50%는 뭐예요? 중간이지.
그래서 이걸 쿼타일을 보고 나중에 박스 플랫 나올 때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한번 봤어. 근데 이거 갖고는 부족해. 그죠?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그려보기로 했어요. 그래프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바 차트죠. 카운트 플랫. 그럼 요거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게 여기 보면 여러분 PTP로 보는 게 더 좀 확 크게 보일 거다. C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서 쓰겠어요. 그럼 여기 보면 나는 C본을 불렀는데 여기 교재에 있는 매트플랫 라이브러리 요건 안 불렀지. 왜냐면 호출은 미리 해놔도 되고 나중에 쓸 때 가서 해도 돼. 근데 초보자가 내가 한 30분 후에 쓸 거를 미리 호출해 놓고 라이브러리 콜해 놓고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음식점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먹다가 한 40분 후쯤에 배가 더 고플 걸 생각해서 미리 주문해 놓지 않죠. 먹다가 어때? 배고프면 좀 더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는 필요한 순간에 부르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이제 코딩을 많이 하면 이 코라는 걸 앞으로 쫙 모아놓고 한 번에 쫙 쓰는 습관이 좀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저런 함수는 자주 쓸 거니까 미리 그냥 내가 평소에 쓰던 라이브러리 한 20개를 콜을 쫙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돈이 아주 많아. 음식점 가서 뭐 먹을지 고민 안 해. 일단 다 시켜놔. 그리고 그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가. 이제 컴퓨터 메모리 관리에서 김선호 군이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루 일당이 10억 원이에요. 듣기만 해도 행복하지. 그런데 학교 앞에 있는 분식점 가서 뭘 먹을까 1시간 고민할래? 일단 다 시켜놓고서 먹으면서 고민할래? 먹으면서 저 그래. 예, 컴퓨터 자원이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싸지고 여러분이 이제 메모리 콜하는 비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김성욱은 하루 일당 10억 원 되면 그때 나도 꼭 불러서 같이 먹읍시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필요한 것만 불러서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렸더니 그렸더니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줬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요것도 사실은 별거 아니야. 요걸 뭘로 그리냐면 화이트 그리드라고 돼 있잖아. 그죠? 화이트 그리드라는 건 뭐겠어요? 뒤에 보면 여기 그리드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파이썬 코딩 같은 거 배울 때 저 옵션을 계속 공부하면서 배우면 한 달 내내 저 옵션만 공부할 수도 있어. 어떤 함수에. 그러면 안 돼. 그냥 내가 잘 쓰는 함수를 쓰고 저런 건 이제 나중에 리포트를 만들면서 내가 더 자꾸 하면 되고 일단은 기본 걸 많이 써요. 근데 만약에 요거를 그리드를 없애고 보자. 여기 밑에 내가 미리 써놨어요. 이번엔 그리드 없이 화이트만 돼 있죠. 그럼 한번 써볼게. 여긴 어때? 그리드가 있어 없어? 없지. 요 차이야. 근데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나는 이게 더 좋은지 이게 더 좋은지 생각해서 자기가 잘 쓰는 거 하나를 그냥 막 쓰도록. 그리고 저절로 노래 가사는 많이 부르면 외워지듯이 그거를 연습장에 쓰고 형광펜 쳐서 외우는 게 아니고 코딩은 하면서 들어야지 공부하면서 줄 쳐서 외워서는 안 돼. 그리고 몸으로 외워야 돼. 몸으로. 그냥 저절로. 대신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화이트로 했는데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리드 정도를 쓰면 되겠다. 다시. 타이핑이 틀렸죠. 이거는 여러분들 개인 선호도예요. 개인적으로 나는 없는 게 좋아. 깨끗해서. 여러분 나중에 내가 또 하나 팁을 주면
보고서를 만들 때 내 마음에 드는 걸 한다? 아니면 부장님 마음에 드는 형식을 취한다? 선호군 어느 쪽이야? 부장님 마음에 드는 걸로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고객 지향적으로 가야지. 내 보고서를 보고 판단할 사람이 선호하는 걸 맞춰야지. 음.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엔 성별, 젠더라는 변수. 컬럼 젠더에서 이게 뭐예요? 처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젠더별로 만드는 함수가 되겠어요. 젠더가 피메일과 메일, 남성과 여성 중에 천회를 했는지 이런 걸 보는 거 보면 이탈 고객은 성별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탈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성별 때문에 이탈하는 고객이 많이 있다 이런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사에서 남성 고객을 대폭 포인트를 많이 줬어. 예를 들어서 뭐 군 가산점을 막 줘서 요즘 어느 그 핸드폰 고치러 가니까 가게 가니까 군인은 무조건 20% 할인 이렇게 써 있더라고 가게 아저씨가. 뭐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일반 사병들 또는 군인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그 아저씨가 이렇게 가게 주인이 조그만 가게인데 해줬는데 근데 대기업에서 너무 한쪽에 성별의 차이를 많이 주면 이탈하는 고객의 성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차이는 없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머신러닝을 하거나 데이터 마이닝 한 사람은 이걸 그려놓고 그 의미를 꼭 찾아야 돼. 이번에 이제 다양하게 그려볼게요. 여기 보면 그래프 그리기를 성별에 따라서 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따라서 온라인 백업 서비스 제공 유무 등을 계속 찾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유형에 따라서 처리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니까 인터넷 서비스가 이게 DSL 없을 때 요즘은 뭐 다 초고속 통신망인데 DSL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싱크로나이즈 DSL이거든. 그래서 지금은 없는 서비스라고 봐도 돼요. 여러분 인터넷을 쓸 때 여러분 집으로 다운받는 게 많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데로 내보내는 데이터가 많아요? 다운받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영어를 내가 보든 하지 내가 영어를 송출하는 경우는 잘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거에 통신망이 선의 굵기는 요거밖에 안 돼. 근데 이거를 오고 가는 거를 똑같이 반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 이쪽 길은 계속 막히는데 저쪽은 너무 널널해. 차가 없어. 근데 여기도 4차선 저기도 4차선이야. 이럴 때는 막히는 쪽을 6차선 넣고 덜 막히는 걸 2차선 넣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그게 ADSL이야. 그러니까 이게 초고속 통신망 같은 거를 우리가 구축하는 초기 단계 망이 아직 좋지 않을 때 지금처럼 무슨 뭐 기가망이니 막 이런 거 쓸 때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옛날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어쨌든 어떤 걸 쓰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를 또 한번 봤어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온라인 백업 서비스를 제공한대요. 통신사에. 그랬더니 백업을 안 해주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이탈하는 고객이 이탈 안 하는 고객보다 현격히 차이가 있나 없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추가 부가적인 서비스가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걸 이 단순한 거 갖고도 파악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단순성을 무시하면 안 돼. 자, 청나라 말기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했을까? 우울했을까? 행복했을까? 중국 사람을 예를 들면 김선호 군 우리가 중국 사람도 아니고 시대도 옛날 얘긴데 그 알 수 있겠어? 시대적으로는 좀 우울했을 것 같은데 그걸 그 무슨 사람들 입장은 무슨 그 근거는 잘 그러니까 모를 것 같습니다.
거로 전혀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가 중국 영화도 안 보고 다른 자료가 없을 때, 그럴 때 청나라 때 남았던 책을 한 10,000권 좀 가져와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빅데이터 시간에 요즘 웹 크롤링 많이 하지. 문자열을 하나씩 읽어. 그러면 중국 쪽에서 중국 단어 중에서 밝고 기분 좋은 뜻을 가진 단어들 숫자하고 우울한 형용사들이 있는 단어들하고 비율을 계산해. 밝은 단어가 28%, 우울한 단어가 72%. 그럼 청나라 말기에 중국 사람들은 어땠다고 느낀 거예요? 우울했다고. 왜? 그 사회 현상이 어떤 사람들이 쓴 글이나 서식에 남아 있을 테니까. 이게 좀 더 아주 오랜 역사가 없는 거를 우리가 유추해내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접근하는. 우리 고객들이 우리 제품에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고객 리뷰를 보고 거기에 긍정적인 글과 부정적인 글의 비율을 봤더니 긍정적인 글이 28%고 부정적인 글이 62%야. 우리 고객들이 지금 불만이 많은 거에 적은 거야. 많습니다. 그래,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야. 그게 요즘 이제 빅데이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야. 그리고 그 과정이 내가 첫 시간에 그 빅데이터로 떠나는 상하이 여행 보여줬죠. 기억나나, 선옥은? 전 기억 잘 안 납니다. 그래? 첫 시간에 안 했나? 늘상 했는데. 했지, 여러분? 안 하고 넘어갔나? 기억이 아예 안 나면은 내가 안 한 거네. 노준영 군 한 번만 더 물어볼게. 내가 빅데이터로 떠나는 상해 여행 안 했나? 네, 저도 처음 듣습니다. 아, 그래? 방금 그런 식으로 스마트 관광에 관광 가이드 시킬 수 있는 거 온라인 리뷰만 분석해서. 그게 너무 웹 크롤링 나오고 텍스트 마이닝이 깊이 나가니까 내가 처음에 안 했을 수도 있겠네. 그 내용을 비디오로 하나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비디오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더 정교하게만 하면 사람이 가이드 안 해도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좀 더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이걸 여러 번 코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눈으로 보지 말고 아까 그 표를 봤잖아. 그러면 기본 포맷은 같으니까 외워서 내가 변수별로 생각해가면서 자꾸 그려야 진정한 가치가 있는. 그리고 지금 여기 데이터는 한 2천 몇천 개밖에 안 되는데 이게 30만 개, 50만 개 되면 엑셀에서 안 그리고 여기서 그리는 게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알 거야. 엑셀에서 막 데이터를 스크롤링하고 메모리가 막 넘치고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금방 느려진다. 자, 그 다음에 기술 서비스 제공력 테크 서포트라는 변수를 보니까 이것도 뭔가 테크 서포트 기술 지원을 안 하면 좀 이탈 고객이 많은 것 같아. 또 뭐 다른 서비스도 보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박스 플랫을 얘기했어요. 박스 플랫. 근데 이제 박스 플랫을 보니까 요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치? 그래서 박스 플랫을 하는데 여기 데이터는 DF는 뭐야? 이 전체 불러온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거를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걸로 표시했어요. 그러면 위하고 아래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요게 난이라고 돼 있으면 어때요? 아까 여기 있는 요게 없어졌지? 단지 그 차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이거는 confidence interval이에요. 그러면 좀 더 또 통계학적 얘기를 하는데 신뢰 구간이야. 신뢰 구간. 신뢰 구간 95% 이상이 될 구간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저게 안 익숙한 사람은 그냥 이 포맷을 쓰는 게 좋고 또는
컨피던스 인터벌 대신에 SD. 김선욱은 이 SD면 뭐의 약자일 것 같아? 표준 편차. 그렇지. 그래서 네이밍을 잘 져야 되고 도메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빨리 하는 거야. 초등학생도 요즘 코딩 열풍을 배우는데 초등학생이 이 코딩을 배우면 뭐가 어렵냐면 표준 편차를 배워요. 근데 여러분도 경험해서 알지만 초등학교 2, 3학년 때 아무리 요즘 학생들이 빨리 잘 터득한다지만 표준 편차 이해 잘 되겠어?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지식을 쌓은 다음에 코딩을 배우는 게 좋아요.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 그래서 표준 편차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줘. 그럼 박스 플랫을 그려줄 때 여러분들이 바플랫 참 미안해 발음을 내가 밑에 다음 게 박스 플랫인데 막대 차트라는 얘기야. 그냥 막대 차트 바플랫은 어느 게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것을 주로 쓰면 되겠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걸 좋아해.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봤던 막대 그래프니까. 그죠? 또 기술 서비스에 대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계약 기간. 이번에는 이제 계속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보여줬으니까 이번에는 상자 수염, 박스 플랫이라고 하죠. 상자 수염을 그려보는. 그냥 그래프의 종류에 우리 그래프 많이 안 배웠어, 그래서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수업 시간이면 여러분이 이 정도는 외워서 해야 돼.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대학교 우리가 지금 전공 선택 과목으로 주로 3, 4학년들이 있고 학기 말이 다가오는데 고난이도라고 배운 게 그래프 그리는. 그러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그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쉽게. 그리고 박스 플랫을 보면 김선우 군한테 물어볼게. 요 가운데 있는 중간선을 뭘 의미해요? 중간값. 그렇지. 중간값. 그 다음에 요 선은? 최대값 같습니다. 그러면 요건 뭐야? 아까 쿼타일 얘기했죠. 쿼타일. 예. 그럼 여기 어디 몇 퍼센트일 것 같아? 75%. 그렇지. 75%라고 하고 그냥 3쿼타일. 예.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콜타일 같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 다시 또 얘기하면 25%. 거기에 해당되는 거야. 이게 퍼센트가 아니야. 그다음에 요거는 미니멈, 맥시멈인데 맥시멈과 미니멈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중간값에다가 더하기 요 차이 3에서 3쿼타일에서 퍼스트 쿼타일까지 이 차이를 뺀 거. 요 값. 요 막대기 높이 만큼. 그러니까 75%에서 25%를 뺀 그 구간값. 에다가 1.5를 곱해서 더한 게 요 값이 되겠어요. 그러면 보통 요걸 상한값이라고 그래. 최대값이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가장 큰 값이고 upper limits. 그러니까 이 이상 넘는 거는 우리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 그걸 우리가 상한값이라. 그 다음에 하한값이라고 하죠. lower limit. 이건 어떻게 됐어요? 요 값에서 빼기 요 막대 그래프만큼 곱하기 1.5를 빼주면 요 값이 되겠어요. 그게 상자 수염 보는 법이야. 그리고 어느 통계학 책을 봐도 상자 수염 보는 법을 자세하게 있는데 빅데이터를 한다면 저거를 보고 이렇게 많이 판단하는 훈련을 가져야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겠어요? 김선호 이렇게 최대값이 아니고 상한값 위에 점점점 이렇게 몰려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이상치. 아웃라이어. 그런데 아웃라이어는 상대적인 거야. 자, 김선호 군이
친구 10명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구를 친구들하고 하는데 농구공을 그 자유투를 넣으면 항상 10개 중에 3개 정도 들어가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김선호 보고 정말 너는 프로농구에 자질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해. 왜냐면 이 친구들은 10번 넣으면 한 번도 못 넣거든. 그럼 김선호 군은 그 친구 그룹에서는 아웃라이어지. 네. 근데 김선호 군이 또 다른 친구들하고 자유투를 던지면 김선호 군은 3개 넣는데 딴 친구들도 다 3, 4개는 넣어. 네. 그러면 김선호 군은 거기서는 아웃라이어야 아니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절대적인 아웃라이어는 절대 없는 거야. 네. 그럼 여기서 이상치라고 얘기하는 건 이 상자 수염을 디자인한 방식에 봤을 때 이상치인 거지. 그거랑 네. 이 데이터가 근본적으로 이상치인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응? 그걸 조심해야 돼.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근본적인 이상치는 제거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끼리 룰을 정해놓고 이거 넘으면 이상치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정한 규정이고 그거는 데이터가 보여주는 사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 근데 우리가 계속 그 데이터가 정한 사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상치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상치는 찾아내기도 어렵고 정리하기도 어려워. 대학생의 평균 용돈을 월 20만 원으로 치자. 근데 김선호 군이 200만 원을 써요. 그럼 이상치일까 아닐까? 그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야. 응? 그걸 다 줄여버리면 평균만 남아서 어떤 마케팅적으로 해석할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상치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고 정보가 없다면 이 막대 수염에서 나오는 이 이상치도 도움이 된다. 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이탈 비율을 납부액에 따라서 한번 봤어요. 보니까 먼슬리 차지를 하는 그룹들이 보니까 당연히 어때요? 월별 납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탈하는 비중이 더 많지. 그러면 아마 저거를 우리 이얼리 차지, 그러니까 토탈 차지, 그러니까 연간으로 쭉 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월별로 따로 하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장기 계약이 훨씬 더 이탈을 덜 하겠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총 납부액을 보니까 어때요? 토탈로 내는 걸 보니까 총 납부액이 내는 사람들이 어때? 좀 더 낮지 이탈 비중이.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매일 내는 것보다 한 번에 납부하는 사람들이 어때? 이탈 확률이 적다. 자 그리고 이게 캐글닷컴에서 내가 가공해서 가져온 데이터라 한국의 통신 데이터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 점은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금제가 한국하고 좀 다르지. 응? 우리 방식이. 그걸 좀 생각하고. 자, 그다음에 장기 고객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떤 걸 해보냐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복잡한 머신러닝 안 하고 뭐 했어요? 계속 데이터 그래프 그렸어. 그래서 여기 있는 명령어들을 잘 익숙하게 활용해서 가고 이번에는 코릴레이션 우리 앞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걸 이게 코릴레이션이고 코릴레이션은 저게 11개 정도의 변수가 있었는데 테뉴 그다음 장기 고객 monthly 차지 토탈 차지 요 세 개만 놓고 보니까 어때요? 토탈 차지 그러니까 한 번에 요금 내는 게 테뉴하고 어때요? 코릴레이션이 0.84면 매우 높은 거야. 오케이? 0.56 정도도 높은 거야. 왜냐면 사회 현상은 서로 관계가 별로 없어야 되거든. 독립적. 김선우 군이 오늘 수업 끝나고 집 밖을 나가서 가는 길하고 백지영 양이 수업 끝나고 집 밖을 나가서 가는 길은 코릴레이션이 없거든. 응? identically independent 하거든. 응? 그래서 저렇게 코릴레이션이 0.5만 나와도 굉장히 높은 거지. 또 이
사실은 요걸로 하면 끝난 거야. 숫자가 정확한데 요즘 이제 빅데이터 분석 툴이 발전하면서 R이나 파이썬에서 아마 이제 이 툴을 가장 많이 볼 거예요. 히트맵. 보기 좋거든. 그리고 점점 파이썬에서도 그래프를 이쁘게 그리는 기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더 좋아요. 명확한 숫자를 보고 판단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누가 좋아하겠어? 부장님이. 시각적으로 좋아주고 또 처음 입문한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그러니까 요즘 웬만한 블로그 가면 다 이렇게 히트맵을 보여주는데 보기 좋지. 근데 이거면 충분해. 근데 이제 보는 우리 대상도 고려해서 이렇게 히트맵을 그린다면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어요. 요 키워드를. 오케이. 그래서 세 칸씩 있고, 이 색깔이 진할수록 빨간색 색깔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면 검은색이면 어떻게 돼? 아예 새까마면 어떻게 돼? 코릴레이션이 몇이란 얘기야? 0. 그리고 이쪽 이렇게 빨갛다가 허옇게 가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1입니다. 그래서 색상 선택은 잘못했죠. 뭔가 진해지면은 코릴레이션이 숫자가 커진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색감까지 고려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한다면 색상이 진해질수록 뭐 이렇게 좀 표시를 해줘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자꾸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좋은 리포트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PPT에 컨텐츠를 잘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파란색 쓸까 빨간색 쓸까 막 고민을 하면서 PPT 능력이 늘잖아. 마찬가지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를 갖고 많이 쓰세요. 응? 많이 쓰고 나중에 그런 디자인 요소도 늘리도. 지금은 디자인을 신경 쓰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의 결칙치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데이터 프레임, 우리가 이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DF로 적었으니까 그거가 is null이냐, 그리고 합계를 내라고 해서 합계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결칙치가 있는 건데 다 0000이니까 결칙치가 없지. 일부러 결칙치 없게끔 데이터를 만들었어. 여러분 하기 편하라고. 이번 케이스는 자, 우리 지난번에 배운 거는 결칙치가 있을 때 이렇게 확인하는 거 쉽게, 또는 describe 함수를 이용해서도 볼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봤는데 요거는 뭐가 다르냐면 여기 to 언더바 밑에 있는 직선은 항상 언더바라고 읽어요. 언더바 프레임 가로 열고 닫고가 있어. 요건 뭘까? 요거하고 위에 거의 차이점을 아는 학생. 자, 내가 위에 걸 돌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밑에 건 이렇게 나왔어. 요거 차이점 아는 학생. 퀴즈. 일단 김선호 군한테 기회를 줘볼게. 뭐 같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코딩을 원래 많이 안 하는 학생은 모르는데 요 그림을 보고 요거랑 차이점을 느끼는 학생은 우리 수업 시간에 복습을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 원래 코딩을 잘해서 아는 학생도 있겠지만. 누구 대답할 볼 학생? 그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한 것 같습니다. 이병근 군은 원래 파이썬 코딩 많이 했지. 그 다른 수업에서 조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학생은 이 개념을 알고 있는 거고, 내가 복습을 많이 했으면 알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이게 프레임을
지금도 봐봐요. DF를 그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보여지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프레임 형태로 그려진 거야. 다시 비교해 볼까? 요거는 프레임 형태로 그렸고 그 다음에 값이 요것만 갖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 구조고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여기다가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프레임 이거란 말이야. 또는 원래 갖고 있던 프레임 중에서 우리가 처음만 그리면 요 값만 나오는 하나짜리 프레임이다. 프레임.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연습을 많이 하는 학생은 이게 프레임이라는 걸 느끼고 즉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아웃풋이에요.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출력값.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값을 또 이걸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이 개수들을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여기다가 뭐랄까 sum of 널인 값의 합을 만드는 어떤 프레임을 하나 디파인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활용하려고 쓰는 거야. 그래서 뭐 이 함수를 꼭 가르쳐 주려는 목적보다는 이왕 요즘 트렌드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코딩 정도는 꼭 외우도록 익숙해지도록. 아까 이병근 군이 다른 수업 시간에도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그래프를 그리거나 데이터를 그리고 꼭 디시전 트리는 안 쓰더라도 할 일이 많을 테니까 이제 그 차이점을 보여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지난번에 비해서 조금 데이터 분석하는 걸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이상치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그림을 박스 플러스 이용해서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아까 그린 박스 플롯하고 이거하고 좀 다르지? 이거는 라이브러리가 서로 조금씩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박스 플롯이나 바 차트를 그리면 하나밖에 없죠. 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었으니까. 근데 파이썬은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A라는 사람도 만들고 B라는 사람들도 만들어서 또는 어떤 리딩 그룹이 계속 공급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대세가 좋아하는 라이브러리가 시장에서 많이 점유하는 거야. 이 그래프하고 아까 위에서 봤던 이 그래프하고 어느 게 더 좋아요? 김선호 군은 어느 게 더 좋아?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존재 안 하는 거야. 시장에 존재하는 라이브러리. 오케이?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코딩의 좋은 점이죠. 다양한. 또 이거 좋아하는 그룹도 있어. 왜냐면 뭐든지 익숙해진 게 좋은 거거든. 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그리는 법을 보여줬고 이걸 위치를 지정해서 3개를 한번 그리는 것도 보여줬어. 그러니까 좀 다양한 방법으로 박스 플롯 그리는 거. 오케이. 내가 이제 예전에 학생 때 기업은행 프로젝트를 대학원생 때 이제 교수님 따라서 했는데 기업은행의 재무제표가 그때 한 256개인가 있었어요. 256개가 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엑셀의 칼럼 수는 256개를 넘을 수가 없어. 근데 한 시트 안에 못 들어가 다.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데이터 전처리 해야 되니까 그래프를 천천히 전과 후를 이렇게 하나씩 그려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한 300개가 좀 안 되는 거를 엑셀로 계속 그리는데 정말 힘들죠. 그런데 방금처럼 이렇게 명령어 기반이면 나처럼 이렇게 밤 꼴딱 안 새고 한 번에 했을까요? 그죠? 변수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대량 오일을 할 때는 이 커맨드형이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요. 또 여기 지금 이렇게 변수명을 이렇게 넣는데 이거를 V1, V2, V3 이렇게 또는 X1, X2, X3 하면 X1000까지 가도 1부터 1000까지 이렇게 루프 돌리면 한 몇 줄 만에 그냥 그래프 수천 장도 쉽게 그릴 수 있거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위치로 그래프에 그려라. 그리고 아까 김선호 부장님은 이 서식을 선호하니까 요 방식으로. 나는 그때 하룻밤을 코닥 새서 500장이 넘었던 것 같아. 그래프를 파워포인트에 그린 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때? 그때도 어떤 기업은행의 모 부장님이 이제 나한테 그걸 요구한 거야. 이거 꼭 다 보여주라고. 그게 이제 꽤 오래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파이썬 같은 게 엄청난 생산성을 높여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김선호 군이 이런 차트를 많이 그렸다면 분석가로서 방금과 같은 부장님의 연구를 맥시멈 1시간 안에 충족시켜 줄 거예요. 나는 그때 혼자 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다른 동료 학생 한두 명 더 같이 도움받아가면서 밤을 거의 홀라당 샌 것 같아요. 또 컴퓨터도 느렸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금방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처리. 그것도 전처리 중에서 어디?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 데이터 탐색이었어요.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 and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 시각화였어.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 메인으로 아직 안 갔어.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디시전 트리 메인을 하려고. 그러면 전 여부는 아까 보니까 맨 오른쪽에 있었거든. 변수 중에 여기 보면 쭉 끝에 있단 말이야.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잘라내겠어요. 천 여부를. 그래서 천 여부를 잘라내서 다른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해 놓겠어. 왜냐하면 종속 변수니까, 아웃풋 변수니까. 학습할 때, 트레인할 때 어떤 학습에 사용되는 인풋 밸류와 아웃풋 밸류를 항상 구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모델에 사용할 변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뽑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챌린지야. 내가 그 경품을 하나 걸고 오늘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 이제 과제를 하나 내겠어요. 과제를 내는데 성과가 좋아야 돼. 이번 과제는. 데이터 마이닝 과제니까. 그리고 방법은 로직과 디시션스를 있게끔 하는 거야. 데이터도 주고. 그래서 당연히 성적에 반영하고 가장 성적에 반영할 때는 예측력도 좋고 보고서도 잘 써야 돼. 어느 정도. 그죠?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데 그죠? 프레젠테이션도 잘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애큐리시 측면에서만 무조건 높은 사람. 이 사람은 내가 개인적으로 상품을 하나 걸어 줄게요. 이거 어때? 내가 입고 있는 우리 학교 후드티 새 걸로 주문해서 줄게. 그래서 뭐 학교 수업이니까 아주 큰 상품 못 걸고 일부러 이거 입고 있어. 학교 홍보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 챌린지 할 때는 정확도가 중요해. 그럼 이제 여러분이 로직과 디시전 트리를 배웠으니까 정확도가 가장 높은 쪽에도 챌린지 해보고 또 데이터를 하나 넣어서 과제물을 만들게요. 그래서 그 과제물을 갖고 한번 여러분이 로직과 디시전 트리를 하는데 앞에 데이터 전처리 과정도 보여주면서 가요. 자, 시간이 좀 없으니까 얼른 볼게요. 그리고 이 변수는 고정된 게 아니다. 원하는 만큼 됐다. 그래서 변수도 인풋으로 내가
프레임을 잘라놨어요. 한번 볼까? 인풋을 잘라놨더니 이렇게 됐네. 훨씬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출력 변수만도 한번 볼까? 11100 이렇게 딱 나눠졌지. 이렇게도 나눠졌어요. 자, 그 다음에 더미 변수화를 하는데 다시 여기 볼게요. 자, 인풋으로 하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온라인 백업, 노 인터넷 서비스, 노 yes, no 이렇게 막 돼 있죠. 데이터들이. 그럼 이걸 더미 변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요. 응? 잠깐만 이렇게 하고 더미 변수를 갖고 어제부터 요게 조금 비싸요. 자, 여기 요거는 더미 변수는 다음에 좀 더 얘기를 하고 지금 요게 조금 에러는 안 돼.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에 얼른 보여주고 내가 마지막은 다음 시간에도 설명하고 동영상을 조금 더 찍어서 뒷붙여 놓을게요. 더미 변수를 꼭 처리해야 돼. 그건 앞에 내가 얘기했던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게 자, 요것만 먼저 할게요. 목표 변수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변수를 선정했어요. 그러면 인풋과 아웃풋을 두 개의 프레임으로 했으니까 이 두 개의 프레임을 합치는 게 요게 되겠어요. 여기 보면 df1000인데 여기 보면 df1000 df 인풋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를 내가 df 인풋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거를 합쳤어요. 그러면 합쳐서 여기다 넣었으니까 한번 볼까요? 인터넷 내가 너무 여러 번 합쳤네. 1000을 합치고 또 합쳤네. 그죠? 그래서 인터넷 이렇게 되고 1000을 합쳤어요. 시간이 여기 트레이닝을 쭉 시켜야 되는데 동영상을 좀 끊을게. 여기까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다음 시간에 더 얘기할게요. 그 학습시켜서 예측하는 거니까 이거 충분히 설명하고 가는 게 좋겠어. 지금까지도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면 데이터 전처리만 한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시간이 쫓겨서 급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했는데 다시 여기 볼게요. 분리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df 인풋 해놓고 보면 이제 인풋 해보면 1000이 없을 거야. 1000이 없지. 그러면 여기 df 인풋과 df 1000을 합쳐서 df에다 넣고 요걸 보면은 원래 데이터에다가 요거 합친 거 이렇게 나오는 거가 되겠어요. 1000이 두 번 나온 거는 내가 우리 교재하고 좀 그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다르게 바꾸면서 아마 분리가 안 되고 두 번 쓰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오류는 나중에 같이 한번 좀 더 봅시다. 앞에 내가 틈없이 프레임 이름을 두 번 쓴 게 있을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꼭 지금까지 한 거 연습 많이 해봐요. 이게 하이라이트야. 여기까지 하고 디션트리 학습하는 것만 하면 여러분 이번 학기 성공하는 로짓하고. 그래서 다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고 시간이 좀 늦긴 했지만 질문 있는 학생은 내가 질문 받을게요. 나머지 학생들은 종료하고 쉬었다가 다음 수업 준비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교수님 지각생들은 질문으로 하지 말고 카톡에 남기도록.
네. 교수님, 음, 그 더미화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문자열로 저장이 되는 겁니까? 어, 더미로 하면 문자열인데 그걸 구분해서 no는 no끼리, yes는 yes끼리. 아까 세 종류가 있었으면 변수가 두 개가 생겨서 보여요. 내가 더미 변수를 할 때 df input 한 번 더 볼게. 요거를 그러면 여기 보면은 얘네들 같은 거는 더미 처리할 필요가 있겠죠. 테크 서포트라든지 온라인 백업 같은 경우는 방금 이병근 그리 그치? 그러면은 어 여기 이게 왜 갑자기 오류가 나는지 모르겠네. 잠깐만. 앞에 라이브러리 불렀고 요 오류는 내가 조금 더 볼게. 교수님, 그 어제부터 보니까 오른쪽 이 폰트가 좀 안 맞아가지고 문자는 되는데 여기서 좀 오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명령어가 틀린 건 아닌데 깨끗이 지우고 다시 타이핑하고 막 이러면 좀 되고 그래. 그래서 어, 아마 그 오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명령어는 틀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된 거를 보여주면 더 좋겠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여줄게. 더미 처리가 돼서 보여주고 더미 처리하는 이유는 아까 같고 특히 어떤 인풋 아웃풋이 있는 모델에서는 더미를 주는 게 좋아요. 컴퓨터한테 명확하게 남자다 여자라는 구분을 주는 걸 좋은데 그거를 어떤 1, 2, 3으로 주면 그냥 숫자 1, 2, 3으로 이해할 수 그것 자체도 이해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더 좋아. 특히 이제 선형적인 모델 같은 경우. 응? 응, 응, 오케이. 요거는 내가 좀 오류 고쳐서 얘기할게. 일단 명령어는 틀리지 않았어. 네, 감사합니다. 응. 그 다음에 혹시 다른 학생? 그 모델 관련해서 음, 질문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모델을 학습시킬 때 음. 그 뭐 테스트 사이즈하고 랜덤 스테이트가 있는데 이게 어떤 테스트 의미가 있는 사이즈는 0.3이면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에서 테스트 셋의 비중은 30% 쓰겠다는 얘기. 그러면 랜덤 스테이트는 어떤 랜덤 스테이트는 그 랜덤 넘버 시드를 초기화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랜덤하게 뽑는 거니까 30% 그 학생이 실험을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을 이렇게 돌리는 걸 실험한다고 그래. 익스페리먼트 한다고 그래. 실험을 2번 했잖아. 그럼 2번 다 그 셋이 동일하지가 않아. 왜? 눈 감고 내가 학생 5명을 뽑아서 내 수업 조교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2번을 눈 감고 학생을 뽑으면 어때요? 다른 학생이 뽑힐 수 있지. 그게 랜덤 실렉트야. 그거에 대한 어떤 시드 넘버야. 그래서 별로 걔 중요하게 안 보고 그냥 쓰면 되겠어. 시드 넘버라는 말이 뭐냐면 씨앗, 그러니까 랜덤 넘버 재령할 때 어떤 시작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그 정도로만 알면 돼. 그 저기 30% 정도 주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특별히 지정해서 트레인 테스트셋을 쓰는 방법하고 이렇게 랜덤하게 쓰는 방법이 있는데 특별하게 지정하는 방법이 더 좋다고 했지. 그 이유는 모델을 여러 개 만들면 서로 비교할 때 비교되는 데이터셋이 동일하면 더 객관적이잖아.
특히 우리 비즈니스 데이터 마이닝은 그래. 데이터가 애초부터 1000만 개 있으면 꼭 동일할 필요 없거든. 1000만 개면 랜덤하게 사실 모든 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 우연적 요소가 없다고 보는데 비즈니스 데이터 마이닝에서 기업 신용평가라든지 뭐 고객 천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들이 그렇게 막 남아 돌지가 않아. 그래서 그럼 좀 이거는 정교하게 다루는 게 좋아. 자동적으로 뽑아주는 건가요? 그렇지. 자동인데 랜덤한 거니까 아까처럼 내가 임의성 뭐 키 큰 사람 위주로 뽑고 이게 아니고 그 랜덤한 거지. 그래서 샘플링 항상 랜덤이 중요한 거야. 그래야 파퓰레이션을 대표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함수 쓰면 되게 편하지. 사실은 끝이야 이게. 요게 끝이야. 랜덤하게 뽑고 그냥 학습시키면 이게 끝이야 함수.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맡겼으니까. 근데 내가 직접 핸들링 하려면 좀 귀찮지. 지난번에 보여준 것처럼. 또 다른 학생. 오케이. 자, 여러분들 잘 실습해보고 오늘 못한 부분은 목요일 날 마저 합시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 그럼 수고들 했어.